원주시 갑의 박정합니다. 우리 총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하루 종일, 그리고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 여러분들 하루 종일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기다려서 오히려 준비한 질의가 머릿속에서 전 혼돈스럽습니다. 우선 청와대 관저 이전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우리 홍수성님만 나와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홍수성님께 좀 여쭙고,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우리 총림 중심으로 해서 몇몇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익표 수석님, 청와대 관저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여러 의원님이 특활비도 그렇고 관저공사도 그렇고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관저 이전의 의지가 있는 건지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몇 가지 확인만, 사실관계만 좀 우선 정리해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청와대로 이전해서 직무를 시작하셨죠. 네. 그렇게 하고 대통령 부부께서는 6월 5일부터 한남동 관저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계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 11월 6일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이 관저에 대해서 여쭈니까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보안상 문제로 관저를 옮기는 문제는 내년 초까지나 상반기까지 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취지상으로만 보면 진짜 이전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닌지 물을 정도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후에 1월 5일 날은 다시 공사 리모델링 이런 거에 어려움을 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벽 두께가 1m 정도 되고 뭐 철판도 있고 지금 공사가 난항이다.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성규영 우리 홍보수석께서 지난 7월 29일 날 곧 이사하실 예정이다. 근데 환경 정비가 진행되고 있어서 금년 중에는 가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홍수성님도 올 봄에 부임하셨잖아요. 올 1월에 그죠? 그 전에 논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몰라서 잘못 말씀드릴 수도 있고 예. 뭐 하니까 그런 부분은 고쳐주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상반기에 청와대 입주한다더니 이삿날 못 잡는 이 대통령이란 기사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글쎄요, 그 기사는 보지 못했는데요.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미 청와대 내 대략의 일정은 잡혀 있습니다. 대략 혹시 뭐 말씀 주실 수 그 있나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해서 경호시설이고 대통령 관저이기 때문에 일시나 대략의 시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만, 금년 안에 이전은 확실하고요. 지금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일부 경호시설과 관련돼서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기사 못 보셨다는데 제가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까지 청와대 이전 공사비가 한 뭐 200여억 원인데 이건 뭐 집행이 됐고, 금년도에 관저 이전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관저 내에 엘리베이터 설치 논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을 한 게 주요 기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혹시 그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수석님께서도 전혀 그런 일 없다고 말씀 주실 거죠?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내부 시설과 관련돼서 뭐 엘리베이터 유무 자체를 경호 내지는 보안 등과 관련돼서 유무 자체를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다가 아니라 여기 기사에는 청와대 관계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다는 아니고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일체 청와대 관저라든지 청와대 내부 시설과 관련돼서 사실관계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저도 청와대 구조 조금 아는데 그 관저가 그냥 단층 건물이잖아요. 단층 건물인데
이제 여쭙게요. 좀 전에 좀 경호등 등 포함해서 시설 보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 건물 외에 추가적으로 골조를 통한 무슨 그 건물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 건가요? 예. 이게 또 하나 또 여쭙게요. 이거는 뭐 그냥 재미삼아 들어주세요. 작년에 제가 문체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문체위에서 활동했는데 우리 장관님도 문화장관님도 기억하실 거고 문화재청장님도 다 아실 것 같은데 관저 얘기를 여쭈니까 우리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장 하시는 유흥준 관장님께서 굉장히 음습한 자리가 돼가지고 관저로 권하기 좋지 않고 삼청동 뒤에 있는 안가를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건의를 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혹시 수석님께서는 1월 이후 부임하시면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고요. 그리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 그 과거부터 풍수지리와 관련돼서 이러저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현재 청와대 공식 입장은 기존의 관저의 계획대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냥 뭐 오히려 수석님께서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공식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아니, 제가 이 얘기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틀렸다 없었다 이걸 확인해 드릴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제가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이런 논란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떠나서 기존의 관저의 계획대로 지금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참모진들은 비서실과 경호실이 병립적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그 어느 쪽이 저 우유류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나요? 병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글쎄 뭐 자세하게 그 청와대 내부에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비서실 그건 말씀 주셔도 될 텐데 저걸 여쭈려고 해요. 지금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어딘가요?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비서실이죠. 예. 비서실 내에서 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 주말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삿날 못 잡는 이 대통령이라는 이 기사를 못 보셨다고 하니까 이 기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는 비서실 내에서는 별도로 이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나요? 그 저희들이 언론 대응을 하지만 사실관계가 틀린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분명히 입장을 전달을 했고요. 아마 그 저는 확인을 안 했는데 대변인실에서 대응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왜 그러냐면 저희 내부적으로 공사 진행 상황이 있고 예상되는 그 이전 시기가 있습니다. 그 거론되고 있는 시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날짜도 못 잡고 있다,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뭐 이전 자체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입니다. 그런 상황과 관련 말고 우리 주요 참모로서 대통령을 모시고 일하시잖아요. 대통령이 기거하는 관저 이전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현재 한남동 관저에서는 불편함이 없는지 아니면 이전했을 때 청와대 관저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는지 혹시 보완해야 될 건 없는지 등등을 비서실장님 중심으로 해서 주요 수석님들이 의견을 나누거나 이런 자리도 없나요? 관련돼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만 그걸 그 전체 수석이 참여하지는 않 관련 비서진들이나 수석이 참여하지는 않고 아무래도 그 주 업무가 기능과 관련돼서는 경호처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 내에 관련 비서실 그리고 경호처 등과 함께 비서실장이 중심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수석님들은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말씀을 못 주시겠다 이런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누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공사가 단순히 늦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공사가 늦어져서? 예,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왜냐 아시다시피 이게 개방됐지 않습니까? 지난 네. 시기에 개방이 됐기 때문에 내부 구조도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대통령 관저는 고도의 경비와 경호와 보안이 유지되는 시설의 한 점을 감안할 때 내부 구조 그리고 기존에 전임 대통령이 있었을 때 보안 수준, 보안 경호 수준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이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도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본관의 규모와 관저의 규모가 다른데 공사 시작과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나요? 아니면 같이 진행됐는데 관저만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하고 의원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시기와 관련된. 공사 시기 정도는 말씀 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이전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뭐 업체가 없을 리는 없고 병립해서 같이 공사를 시작했으면 관저 공사가 훨씬 일찍 끝났을 텐데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마무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건 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가장 중요했던 것이 본관과 그다음에 여민 1관, 1, 2관 등 그 실질적으로 업무를 봐야 되는 공간이 우선적으로 거기는 뭐 워낙 노후가 있고 근데 뭐 거기 공사하고 본관 공사하고 관저 공사는 또 성격이 틀릴 예, 근데 테니까. 거기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나 그 여러 가지 이 업무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사를 진행했던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게요. 이 관저 공사 관련해서 그전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업체, 방식, 계약 금액 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보안상 문제라고 말씀 못 주신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만 이게 공사 금액이 어떻게 되고 공사 시기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경호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저도 사실 뭐 경호와 관련돼서는 제가 전문성을 갖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경호와 이게 뭐 엄청나게 관련이 있거나 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럼 청와대는 무조건적으로 국회에서도 요구하는 자료를 그냥 경호 명분으로 다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 이후에 관련 예산 아마 올해 쓴 소요한 예산은 내년도 그 결산 과정에서 다시 투명하게 집행된 내역을 국회에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국민의 혈세로 쓰여지는 공사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호 설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컨대 그 공사 자재라든지 또는 자재 어떤 이 필요한 어떤 스펙 같은 것들이 굉장히 경호 담당 경호처와 심히 논의해가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관련된 업무가 많았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서 공개하실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좀 전에 공사 시기 관련한 것들은 의원실에 말씀 주세요. 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 한남동 관저에 자주 가시죠? 자주는 아니고 가끔 가시죠. 예. 그러면 그 안에 무슨 스크린 골프장, 다다미빵, 흰옥기탕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그 역시 전임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지만 보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해드리기엔 좀 곤란합니다. 그게 무슨 보안이 어떻게 관련된 지금 건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 그 대통령께서 거주하고 계신 공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후에 완전히 이주가 자, 대통령. 그럼 요것만 여쭐게요. 이 지금 제가 거명했던 뭐 스크린 골프장, 다다미빵, 흰옥기탕이 폐쇄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사용 중입니까? 아까 시설의 존재 유무를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사진도 아마 공개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어쨌든 그 존재 자체 확인해 드릴 수 없고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시설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하진 않고 있다. 있다 하더라도. 있더라도 예. 사용하지 않고 있다. 혹시 그 청와대 보면 신문고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죠. 예. 대통령 그 한남동에서 청와대까지 출퇴근하면은 불가피히 차량 대형 때문에 그 교통 통제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민원은 없습니까? 교통 통제해서 불편하다? 글쎄요, 제가 뭐 신문고에서 그 내용을 확인한 것은 없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이동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께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동상의 경로에서 그 불필요한 교통 통제는 최소화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문제는 청와대로 그 관저 이전할 경우에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좀 주세요. 예. 자, 그 용산공원 관련해서 좀 여쭙게요. 김윤덕 장관님 아까
예. 그 답변에서도 오세훈 시장 추후에 만날 거고 뭐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죠. 네네.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협의가 잘 안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냥 용산공원 그 주거지화 합니까? 그 협의와 상관없이요. 네. 용산공원 주거지화라고 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용산공원은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구성된 것 중에서 그건 제가 수정할게요. 훼손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훼손된 부분이면 거기에 바로 그 주택이 들어설 수 있어요? 현재 그 LH에서 그 장군 숙소 같은 그 장교 숙소는 원래 LH 임대해서 숙소로 쓰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로 쓰고 있던 곳도 있고. 사진 좀 하나 띄워주실래요?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남산을 쳐다본 전경입니다. 저기서 뭐 장관님께서 훼손된 부분 일부라고 하는데 몇 세대나 가능하다고 보세요? 의원님 지금 저게 이제 그 승효상 건축가시죠. 저분이 국중박을 설계하면서 열린 마당이라고 해서 다 포함해 갖고 설계한 거예요. 의원님 저기만 피하면 괜찮은 겁니까? 에? 저 뷰만 피하면 아니 그렇지 않죠. 그건 제가 아니죠. 대강 그래서 그렇듯이 구체적으로 몇 세대 정도 제일 좋은 뷰를 생각하시는 놓고 말씀하세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를 위한 그 주택 공급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게 대강 그럼 현재 몇 세대인지 국토부의 추정 안 생각입니다. 해보셨구나. 자, 총리님께 여쭐게요. 총리님은 네, 이 의원님.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지금 용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용산 공원 부지 관련해서 확정적으로 정부가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용산이라고 하는 그 공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고, 다만 이 공간이 잘 아시는 것처럼 91만 평에 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올림픽 공원의 2배도 넘고 러이드 공원보다 넘고, 그래서 이 넓은 공간에 또 아까 국토부 장관 잠깐 설명하신 것처럼 관련해서 네. 이 건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거나 회의를 하거나 이런 거 하신 적 있으세요? 그냥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 이런 논의가 있지 그런 건 없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국토부 장관하고 오세훈 시장이 논의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좀 더 제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제가 하나만 여쭙게요. 네. 용산공원 특별법 제7조 8조에 보면 용산공원 조성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 위원장을 총리가 맡는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총리님께서는 좀 전에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셨다라고 했으면 이 추진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진행 안 하셨나요? 지금 제가 총리된 이후로는 없으셨어요? 네. 총리된 이후에 지금 용산공원의 주택 공급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무조정실장님 나와 계신가요? 안 계세요? 그러면 그러면 총리께서는 이 특별 법에 정해져 있는 용산공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그 위원들의 의견을 한 번도 수렴 안 하고 지금 청와대하고 국토부 장관께서 진행하는 대로 그대로 놔두고 있으셨다는 거잖아요. 의원님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구체적인 정해진 부분이 아니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그 용산공원을 어떻게 공원화하고 추진하겠다는 거는 특별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의지를 표명해서 총리 주재로 격상을 시켜가지고 네, 지금 네. 공원추진위원회가 있는데 네. 그 안에는 여러 위원들도 있고 하는데 이게 적정한지 네. 안 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지 않고 그냥 우리 국토부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 쭉 제가 가면 된다 이러는 거 말씀드린 아니에요? 건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이게 위원회에 안건화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위원회 의견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이걸 정책화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국토부 우선 장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위원회의 의견을 구한다는 거는 그냥 위원회를 네네. 거수기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국토부 장관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급하게 여러 번 작년부터 공급 대책 내기 하다가
대출 절벽 만들고 그래도 부동산이 안 잡히니까 갑자기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얼핏 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게 네,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사안들이 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올라가려면 정리된 안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용산구건에 관련된 부분에 전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서울시장의 생각과 그리고 지방정부와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논의를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 용산공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용산공원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규모가 크고 이미 주택지로 쓰거나 여러 이 미군 반환부지 아닙니까? 여러 이슈들이 있고 해서 이걸 정리를 해서 주택의 용도로 특히 청년들이 좀 잘 쓸 수 있는 용도로 재개발해서 굉장히 좋은 장소에 대한 용도를 다양하게 가자라는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방안을 정리하고 구체화되면 이게 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정리된 바도 없는데 위원회 안건을 올릴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의원님 그런 말씀 주신 부분들 좀 보고 위원회 사안인지랑 내용들 챙겨서 챙길 부분들 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국토부 장관입니다. 네. 이 용산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국토부 장관이 부연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지금요? 의원님 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가시죠. 그 용산공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국토부 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그 현재 서울 시내의 주택 공급이 매우 절박한 그 요구로 되어 있다.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들, 전월세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재의 조건에서 국토부에서는 가능하면 주택을 빠르고 또 많이 공급하는 게 어쨌든 중요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지역에 있는 많은 곳들을 검토하고 있고 주택 공급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조사라든가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용산공원도 일부 훼손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산공원을 재구조화한다면 훼손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주택을 또 특히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토부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원칙 하에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인하거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 그리고 용산공원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이런 의사결정이 필요한 그 단위들과 또 국민적 어떤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그런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고 이제 그걸 막 시작하는 과정에서 일단 서울시장과 의논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을 짓거나 또 일부 의견처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본 남산표와 같은 정말 서울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녹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훼손을 가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우리 서울 시민들이 아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용산공원과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 공존할 수 있는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산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들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국토부 입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강원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의 허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